뉴욕 차이나타운의 허름한 아파트. 그곳에 에블린 존슨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75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에블린 할머니는 특유의 유쾌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을 잃은 슬픔과 넉넉지 않은 형편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특히나 고장난 수도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가뜩이나 심란한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똑똑똑. 마치 누군가 할머니의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이놈의 수도관은 언제쯤 고치려나.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며느리 낸시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낸시. 낸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에블린 할머니는 며느리의 전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낸시는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 지분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 아파트 지분 팔 거예요. 그 돈으로 투자할 곳이 있거든요. 낸시는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아파트를 그것도 자신의 동의도 없이 팔겠다고? 안 된다, 낸시. 그 아파트는 안 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낸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제 몫이에요. 어머니랑은 상관없어요. 낸시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고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낯선 남자 셋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켄지, 히로, 타케시, 3명의 일본인 형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낸시에게 이 아파트 지분을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히로가 덧붙였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기어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낯선 이방인들에게 아파트 지분을 팔다니.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타케시가 할머니에게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놀라셨죠?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세 형제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일식당을 열 계획을 가진 요리사들이었습니다. 사업 허가를 위해 낸시에게 아파트 지분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할머니를 쫓아내거나 해치지 않아요. 켄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히로가 덧붙였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의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에블린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는 할머니의 귓가에 은은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일본 전통 음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습니다. 세 형제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형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저희가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히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낸시가 저희에게 아파트 지분을 팔 때 할머니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히로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의논한 결과 할머니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에블린 할머니와 세 형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켄지, 히로, 타케시는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에블린 할머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낡은 아파트 곳곳을 수리했습니다. 특히 일본 음식을 낯설어하는 할머니를 위해 중국 요리책을 구해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마파두부는 어떠세요? 중국에서 드시던 그 맛이랑 비슷한가요? 히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매콤하면 좋겠구나.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가 만들어준 마파두부를 맛보며 아들이 좋아하던 맛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중국 요리 재료를 더 구해올게요. 할머니 입맛에 딱 맞는 마파두부를 만들어 드릴게요. 타케시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할머니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에블린 할머니는 그들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에게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세 형제 역시 에블린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만든 이 볶음밥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히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먹어볼까? 에블린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볶음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너희 솜씨가 날이 갈수록 느는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세 형제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블린 할머니는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그냥 조금 삐끗한 것 같구나. 할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할머니,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타케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 사는 마이클 할아버지가 에블린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에블린, 무슨 일이에요? 마이클 할아버지는 에블린 할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마이클. 그냥 무릎이 조금 아파서. 에블린 할머니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이클 할아버지는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렸습니다. 에블린, 내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마이클 할아버지는 에블린 할머니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에블린 할머니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블린 할머니는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에블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수술비를 마련해 드릴게요. 켄지가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히로와 타케시도 켄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의 진심 어린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렇게 큰 빚을 질 수는 없어. 할머니는 세 형제의 호의를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로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타케시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에블린 할머니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켄지, 히로, 타케시는 마치 친자식처럼 정성껏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할머니의 재활을 도왔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와 할머니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할머니, 이 죽 드셔보세요. 저희가 특별히 할머니를 위해 만든 거예요. 히로가 따뜻한 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얘들아,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의 정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희는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타케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에블린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에블린, 큰일 났어요. 낸시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할아버지는 낸시가 에블린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낸시가 부동산 사기꾼과 짜고 할머니의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해요. 마이클 할아버지의 말에 에블린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낸시가 설마. 할머니는 며느리의 악행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낸시를 막을 방법을 찾아볼게요. 켄지가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히로와 타케시도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세 형제는 낸시의 계획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조언을 구했고 경찰에 낸시의 사기 행각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낸시가 에블린 할머니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낸시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낸시,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에블린 할머니는
며느리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해요. 낸시는 다짜고짜 할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켄지, 히로, 타케시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할머니한테서 떨어져. 켄지가 낸시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참견이야? 우리 어머니 일에 끼어들지 마. 낸시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낸시, 너는 더 이상 우리 어머니 일이 아니야. 너는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 히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낸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동산 사기꾼 같자고 어머니의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어. 타케시가 증거자료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낸시는 타케시가 내민 증거자료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낸시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낸시,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 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낸시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 후 낸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에블린 할머니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애써준 세 형제와 마이클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마이클, 정말 고맙다.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켄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히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타케시가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블린,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어. 언제나 당신을 지켜줄 거요. 마이클 할아버지도 에블린 할머니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와 마이클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삶을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와 마이클 할아버지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마이클,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켄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유언장을 작성했단다. 할머니의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유언장이라니요? 아직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히로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나는 너희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구나. 할머니는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할머니, 그건 안 돼요.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타케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단다. 너희는 나에게 가족 그 이상의 존재란다. 할머니는 세 형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당신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어요. 할머니는 마이클 할아버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자신의 아파트를 세 형제에게, 그리고 당신을 위해 애써준 이웃, 마이클에게는 작은 유산을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형제는 처음에는 할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들을 향한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결국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히로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타케시가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는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란다.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블린, 당신의 결정 존중하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오. 마이클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후 세 형제는 에블린 할머니의 아파트 한 켠을 멋진 일본 식당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이름을 에블린이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식당 이름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켄지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내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을 짓다니 정말 감동이야. 에블린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멋진 식당을 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히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맛있는 일본 음식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타케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당 에블린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세 형제의 뛰어난 요리 실력과 에블린 할머니의 따뜻한 정성이 더해져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에블린 할머니가 직접 만든 중국 전통 만두는 식당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만두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만두 중에 최고예요. 손님들은 할머니의 만두를 칭찬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하하, 그래요? 맛있게 드셔주시니 고맙네요. 에블린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할아버지도 식당 일을 도우며 에블린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식당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블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클 할아버지는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세 형제와 마이클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덧 에블린 할머니는 뉴욕 차이나타운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맛있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동네 사람들은 에블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하하, 고마워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에블린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블린 할머니는 90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켄지, 히로, 타케시는 할머니를 위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식당 에블린은 생일 축하 장식으로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세 형제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에블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 형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블린, 생일 축하해요.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마이클 할아버지도 에블린 할머니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이클, 고마워요. 당신도 나의 소중한 친구예요. 에블린 할머니는 마이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9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켄지, 히로, 타케시, 그리고 마이클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에블린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켄지는 주방에서 능숙한 솜씨로 스시를 만들고 있었고 히로는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로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식당 한켠에 마련된 작은 탁자에 앉아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거만한 태도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 뭐야? 냄새는 그럴싸한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후져? 그들 중 한 명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냥 다른 데 가자. 여기는 우리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다른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히로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히로는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들은 히로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에블린 할머니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들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신데 참견이세요? 그들 중 한 명이 할머니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식당의 주인인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요? 하, 웃기시네. 그들은 할머니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젊은이들, 아무리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할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켄지가 주방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할머니가 당신 할머니라고? 그들은 켄지의 말에 더욱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시다. 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우리 할머니한테 함부로 한 거 지금 당장 사과해. 켄지는 그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켄지, 그만해라. 에블린 할머니가 켄지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저 녀석들이. 켄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켄지. 저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할머니는 켄지를 다독였습니다. 젊은이들, 인생은 짧다네.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데 쓰지 말게나. 대신 사랑하고 베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할머니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그들은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들은 다시는 식당 에블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블린 할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을 괴롭히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에블린 할머니는 10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식당 에블린은 100세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켄지, 히로, 타케시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100개의 촛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세 형제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맞이하는구나. 에블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 형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블린, 100번째 생일 축하해요. 당신은 영원한 친구이자 멘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마이클 할아버지도 에블린 할머니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이클, 고마워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에요. 에블린 할머니는 마이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자신의 100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수많은 일들이 그녀의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곁에는 켄지, 히로, 타케시, 그리고 마이클이라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블린 할머니에게 삶의 기쁨이자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겼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블린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켄지, 히로, 타케시, 그리고 마이클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